비가 많이 오죠? 자, 오늘은 물권법 들어갑니다. 물권법. 자, 교재는 51페이지. 51페이지. 물권법. 우리가 총칙, 법률행위 배웠고, 10문제. 이제 물권법은 14문제 나옵니다. 14문제. 자, 물권 총론이 있고, 강론. 강론에서 7가지 물권 배웁니다. 점유권, 소유권,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에 사용하는 용익물권, 채권, 담보를 위한 담보물권, 용익물권의 지상, 지역, 전세권, 채권, 담보를 위한 담보물권의 유치권, 저당권. 그래서 7개 배우고, 점유권과 얘들은 본권이라고 해요. 소유권부터 저당권까지. 자, 총론에서 물권의 객체, 물권의 종류, 물권의 효력, 물권이 가진 힘, 물권적 청구권 배울 거고,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 186조 법률행위, 187조 법률 규정, 마지막 물권의 소멸. 자, 그러면 객체 종류는 뭐 가볍게 가는 거예요. 물권의 객체, 물건, 부동산, 동산이 있을 거고, 자, 부동산 여기 하나 보죠. 등기된 수목은 저당권 들어설 수 있죠. 저당권은 등기된 거에 들어설 수 있어요. 하지만 명인방법 갖춘 수목에는 저당권은 들어설 수 없어요. 그 저당권은 등록되는 애들만 들어오니까 명인방법은 저당권 안 돼요. 자, 누군가 무단 경작했죠. 자, 경작, 농작물을 무단 경작했습니다. 그러면 농작물은 언제나 경작자 소유. 먼저 이것부터 하시고, 농작물 절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언제나 심은 놈 소유. 문제는 명인방법 갖출 필요 없습니다. 이유는 187조예요. 경작은 법률행위인 것 같아요? 법률행위가 아닌 것 같아요? 경작은 법률행위가 아니지. 당연히 건물 신축, 경작 다 사실행위입니다. 사실행위. 그래서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187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필요 없다. 등기 자리에 명인방법만 넣으면 돼요. 명인방법 필요 없죠. 하지만 이 경작자로부터 농작물을 매수한 자, 이놈은 매수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건데, 자, 이놈은 명인방법을 갖춰야 돼. 왜 그럴까요? 매수에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매수. 매매. 186조 법률행위. 매매로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여기는 등기 자리 대신 명인방법 해야. 그래서 이거 하나는 명인방법 필요 없고 하나는 명인방법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어디 동그라미 한다? 경작에 동그라미 하고 매수에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은 187조 명인방법 갖출 필요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 하지만 매수한 놈은 186조에 따라 명인방법 갖춰야. 이런 식으로 이거 잡고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이걸 잡고. 없다 있다. 자,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의 물권은 하나. 하나의 물건의 물권은 하나. 따라서 부동산 일부에는 물권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일부에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일필토지, 일동 건물에 소유권이 들어오는 거지. 부동산 일부에는 물권 안 돼요. 그중 시험에 나오는 것은 부동산 일부에 뭐가 안 돼요? 저당권이 안 돼요. 이게 나와요.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 부동산 일부에 사용하는 물권, 용익물권은 들어설 수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 지상지역, 전세는 토지 일부, 건물 일부에도 일부 전세 있죠? 일부 전세, 승역지는 일부에 가능하죠. 유역지는 안 돼요. 승역지만. 그 다음 토지 일부에 지상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외우는 거예요. 노란색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용익물권은 돼. 하지만 저당권은 안 돼. 얘들이 시험 나요. 얘들이. 자, 일동건물 일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겠죠. 집합건물법. 자, 예외.
물권의 객체는 원칙 물건이지만 예외 권리도 물권 객체가 될 수 있다. 우리 민법상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지상권, 전세권. 지상권이라는 권리, 전세권이라는 이 권리에 저당권이라는 물건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전세권 담보로 담보대출 됩니다. 은행이 잡아줘요. 지상전세권에 저당권 된다. 지역권에는 저당권 돼요, 안 돼요? 지역권에 저당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역권에는 저당권 들어설 수 없다. 지상권, 전세권에만. 자, 물권의 종류 갑니다. 물권은 우리 법이 정한 대로 움직입니다. 물권, 법정주의. 이 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 대법원이 만든 관습법에만 해당합니다. 이 법은. 그래서 명령규칙, 행정부에서 만든 거, 자치단체만 조례, 이런 건 법에 포함되지 않아요. 국회에서 만든 법률, 뭐 이딴 게 나와요. 명령규칙은 아니다. 그런 거. 종류강제, 내용강제. 자, 이거 하나예요. 판례. 소유자가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 있느냐? 될까요? 안 될까요? 소유자가 사용, 수익 권능을 영원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은 세 가지 힘이 다 있어야 돼요. 사용, 수익, 처분 권능. 그래서 소유자가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걸 포기해서 처분 권능만 남아있는 소유권, 이딴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완전 물권이라고 해요.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가진 힘 중 사용, 수익 권능만 포기해서 처분 권능만 남아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게 나와요. 노란색은 아니니까 여력 되신 분들만 하시는 거예요. 노란색 아닌 건. 나는 노란색만 죽으라고 하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점수 안 나오신 분들은. 자, 이게 이제 노란색이니까 반드시 해야 되죠. 우리 대법원이 관습법상 물권으로 보지 않은 놈, 내 놈이에요. 내 놈. 잘 나옵니다. 온천권, 이딴 거 없습니다. 이건 토지 소유권의 내용이지 별도의 독립된 물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개인도로, 사도, 타인 토지 통행권으로 나와요. 타인 토지 통행할 수 있는 사도 통행권, 이딴 것도 없습니다. 소유자가 말뚝 박아버리면 동네 사람들 다닌다, 못 다닌다? 못 다닙니다. 말뚝사건, 이게 말뚝사건. 소유자가 말뚝 박아버렸어요. 10년 동안 동네 사람들 다녔는데 어느 날 말뚝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소송 낸 거예요. 저희들 이 사람 땅을 10년이나 다녔기 때문에 통행할 수 있는 통행권,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없어요. 소유자한테 잘 보여요. 말뚝 박으면 돌아가야 돼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 토지 통행권, 이딴 거 다 없다로 끝나요. 근린 공원이용권, 공원이용권도 배타적, 독점적 물권 아닙니다. 그래서 공원은 온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물권이 아니다. 다 부정으로 끝나요. 온천권 없다. 타인 토지 통행권 없다. 근린 공원, 동네 공원 이용권, 이딴 거 물권으로 볼 수 없다. 다 부정. 자, 이놈이 가장 중요하죠. 미등기 건물을 샀네요. 미등기 건물 양수인, 미등기 건물 5글자의 양수인 또는 매수인 같은 말. 그러면 8글자죠. 이 8글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미등기 건물 매수인, 미등기 건물 매수인, 미등기 건물 매수인. 자, 이놈은 돈 주고 샀지만, 인도는 받았지만 등기를 해요, 안 해요? 등기 안 합니다.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등기 한 놈이 없어요.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인도 받아서 내가 살고는 있지만 등기를 안 해요. 그럼 매매, 매수, 양수 같은 말이에요. 자, 매매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 아니다. 이놈이 엄청 중요하죠.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소유권 없다. 이걸 외우는 거예요.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소유권 없다. 소유자 아니다. 이유. 매매했는데 등기, 이전 등기 안 했으니까. 자, 이놈한테 소유권도 없고요. 소유권에 준하는 어떤 관습법상 물권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소유권 없다. 이게 더 중요해요. 소유권 없어요. 좀 이따 이제 물권적 청구권에서 엄청 나오죠. 미등기 건물 매수인. 등기하지 않았구나.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권 없구나.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도 없구나.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관습법상 물권으로 보지 않은 4개 외우는 거예요. 언청권, 사도통행권, 근린 공원이용권, 미등기 건물 양수인. 이 4놈은 소수로가 무조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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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로 끝나요. 없다로. 있다로 끝나면 X지문일 거예요. 자, 이제 물권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물권적 청구권을 합니다. 지금까지 본 건 객체 종류는 한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쯤 나와요. 하지만 물권 청구권은 거의 해마다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자, 누군가 소유권과 같은 내 물권을 침해합니다. 또는 침해될 위험자가 있죠. 그럴 때 소유권자와 같은 물권자가 나가주세요, 돌려주세요 할 수 있는 힘, 이게 물권적 청구권. 자, 종류 3가지. 돌려주세요, 반환, 치워주세요, 제거해주세요, 방해 제거, 예방 조치해주세요, 또는 담보 주세요. 여기서는 이게 나오죠. 예방 또는 담보 청구할 수 있다. 예방 또는 담보. 또로 나와야지. 예방과 함께 담보 청구할 수 있다 하면 전형적인 X지문이에요. 예방과 함께 동시에 담보까지 달라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난이도 하예요. 자, 방해 제거에 있어서 방해의 의미 대부분 판례. 자, 이건 별 3개입니다. 자, 과연 방해라는 게 뭐냐?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방해라는 것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침해를 말해요. 현재도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야 돼. 따라서 나에 대한 침해가 이미 끝났습니다. 현재는 침해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미 끝나버리면 방해가 아니에요. 방해라고 하려면 현재도 계속 나를 방해하고 있어야 돼. 따라서 이미 끝나버린 건 손해라고 해요. 그 결과물은 손해. 그래서 나에 대한 침해가 이미 끝난 과거에 종결된 건 방해가 아니고 이건 뭐라고 한다? 손해라고 해서 방해 개념과 다릅니다. 자, 따라서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라는 것은 현재도, 이게 중요하죠. 이 단어를 외워야 돼요. 현재도 계속 나를 힘들게 해야 돼. 따라서 현재도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지 이미 끝나버린 결과 제거가 아니다. 이렇게 원인을 제거하는 거지 이미 끝나버린 결과물 제거는 아니에요. 방해 제거라는 것은 원인 제거지 결과 제거 아니다. 원인 제거지 결과 제거 아니다. 외워요. 외워. 지금 외워. 지금 집에 가서 외울 생각하지 말고 지금 외워. 수업 중에 원인 제거지 결과 제거 아니다. 이렇게 원인 제거지 결과 제거는 아니다. 방해라는 것은 현재도 계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끝나버린 건 방해가 아닌 손해라고 한다. 이런 지문도 있죠. 방해는 손해를 포함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그래서 이미 끝나버린 건 방해가 아닌 손해라고 해서 별도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방해 제거라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라는 것은 방해 원인을 제거하는 거지 이미 끝나버린 결과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원인 제거지 결과 제거 아니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성질 잘 나오죠.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자,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생각하시고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운명을 함께합니다. 운명을 함께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넘어가면 물청도 함께 넘어갑니다. 갑이 을한테 팔면 소유권도 넘어가고 물청도 함께 넘어갑니다. 두 번째, 소유권, 물권이 소멸하면 물청도 같이 소멸, 운명을 함께하죠. 함께 이전, 함께 소멸됩니다. 자, 함께 이전돼 되니까 이게 나오죠. 물권적 청구권만을 물권과 분리해서 지만 양도하지는 못한다. 분리라는 두 글자가 뜨면 소수로는 하지 못한다로 끝나요. 따로 떼어내서 분리를 싫어합니다.
분리하는 걸 싫어를 해요. 항상 공동 운명체가 많아요. 그래서 물청만 소유권을 안 팔면서 물청만 팔아 제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함께이죠. 자, 두 번째,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과실과 같은 귀책 사유, 잘못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히 외워야 돼요.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귀책 사유,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태풍으로 쓰러진 이웃집 나무 생각을 하겠어요. 태풍으로 우리 집은 넘어왔죠, 이웃집 나무가.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은 잘못 없겠죠. 지금 딱 좋네. 비 엄청 와서 집에 가면 아마 나무 하나씩 쓰러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 없지. 태풍이 날렸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 사람한테 나무 치워주세요.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침해자한테 잘못 없어도 나는 들이댈 수 있다. 이게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 침해자의 고의과실, 귀책사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해자한테 과실 없어도 나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자, 이 세 놈이 아주 잘 나와요. 노란색 이 세 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과연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은 영원합니다. 소유권은 영원해요. 절대로 일정 기간 권리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유권이 소멸시효로 몇 년 지나서 날아가지 않아요. 따라서 물청도 운명을 함께 하죠. 그리고 소유권이 안 걸리니까 소유권 물청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 세 개 합쳐서 한 10번 나왔습니다. 10번 반드시 해야 돼요. 자, 민법 규정 유치권. 내가 카센터 사장님 수리비를 못 받아서 수용차 유치 중. 그런데 이 유치하고 있는 승용차를 도둑놈이 훔쳐갔습니다. 침탈당했죠. 자, 카센터 사장님 나는 유치권자. 나는 이 도둑놈을 상대로 나 유치권자입니다.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 물청할 수는 없다로 끝납니다. 유치권에 대한 물청 반환 청구는 안 됩니다. 이유 도둑놈이 훔쳐간 순간 내 유치권은 소멸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 법조문이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바로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날아가 버립니다. 따라서 도둑놈이 훔쳐간 순간 나는 유치권자가 더 이상 아니에요. 팔아 제끼면 더 이상 소유자 아니죠. 소유권 물청 안 돼요. 도둑 맞은 순간 더 이상 유치권자가 아니야. 유치권 X 물청 할 수 없다. 유치권 X 물청 X. 그러면 이 가센터 사장님 유치권자는 도둑놈이 수용차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돌려받을 수가 없느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당신은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이죠.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점유권으로 돌려받으세요. 그래서 당신은 유치권으로 돌려받을 수 없는 거지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에 대한 물청은 인정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에 기해서 청구하는지 뭐에 기해서 청구하는지에 따라 있다 없다가 바뀌어요. 잘 봐야 돼요. 유치권에 대한 반환이 안 된다는 거지 점유권으로 나오면 이 경우 점유권 물청은 할 수 있다. 자, 이놈이 훨씬 중요합니다. 왕별이죠. 지역권, 저당권. 자, 이 지역권, 저당권은 물권적 청구권 종류 세 가지 중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권,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 둘만 인정돼요. 세 개 중 반환 청구권은 인정 안 돼요. 합쳐서 12번 나왔습니다. 특히 지역권이 훨씬 잘 나와요. 저당권도 잘 나오고 지역권, 저당권은 반환 청구할 수 무조건 없다로 끝나야 돼요. 지역권, 저당권이 나오면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나야 되고 할 수 있다 없다로 지문이 나오면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무조건 중심 잡고 있다 없다. 이유는 지역권은 통행만 하지 배타적 점유하지 않아요. 저당권 은행도 등기만 박아놓지 배타적으로 담보 잡은 아파트를 은행이 점유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해 주세요. 이 의미가 뭘까? 반환.
돌려주세요라는 얘기는 내가 점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돌려주세요.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은행이 지가 담보 잡은 아파트를 점유하지 않는데 나에게 돌려주세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권도 통행만 하지 지가 배타적으로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성질상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반환청구는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침해 시 반환청구할 수는 없다.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방해제거 예방 두 개만 할 수 있다. 이것도 잘 나와요. 방해제거 예방만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또 귀신이 들려. 방해제거만 할 수 있다고? 만? X? 꼭 본시험 때 귀신이 들려요. 평소에는 그래 방해제거 예방만 할 수 있지. 맞아 했는데 갑자기 만에 신경이 쓰여. 방해제거 예방만 할 수 있다고? 보통 이런 질문 X야. X. 절대 귀신이 들리면 안 돼요. 꼭 본시험에 귀신이 들려. 평소에 모의고사 때는 귀신 안 들리다가 왜 그래요? 본시험에는 긴장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항상 릴렉스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봐야 돼. 그래 내가 앙금만 맞추고 모르는 건 물음표 두 개 나오면 동그라미 하고 넘어가 버려야지. 그래서 절반만 동그라미 안 나오면 무조건 60점대 넘어요. 20개 동그라미 나오면 합격이에요. 합격 점수 나온다고. 40개 중 20개 동그라미 나오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20개는 내가 풀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50점 확보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음표 두 개 난 거 1번 4번에 체크한 거 문제 동그라미 80문제 다 풀고 와서 이 둘 중 하나 찍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20개 중 4개 못 맞힐까? 확률이 50%인데? 그래서 6점 넘는 거예요. 그래서 20개 나와도 걱정하지 마시라. 15개가 나왔다. 동그라미가. 그러면 70점대 나와버리지. 그래서 20개까지 동그라미 나와 절반만 풀어도 6점 넘는다는 얘기예요. 15개 동그라미 나왔다. 그러면 7점이 넘겠지. 찍어서 두세 문제는 맞히고 어려운 건 한 번으로 눌러야 돼요. 항상 대충 찍으면 빗사이로 막 가요. 답사이로. 그러니까 내가 찍을 수 있는 것만 찍고 나머지 난이도 상들 있잖아요. 찍을 수가 없는 물음표가 막 3개 나오는 것들. 이건 확률이 33%, 20%확 줄어들잖아요. 그런 건 한 번으로 눌러요. 그냥 한 번으로. 그러면 그 한 번호가 뭐냐? 3번이냐? 여러분들 3번, 4번 좋아하죠? 그게 아니라 체크된 것 중 제일 덜 체크된 거. 올말 카드 보고. 올말 카드에 1번이 5개밖에 체크가 안 돼 있어. 그러면 1번으로 누르는 거예요. 공법은 제발 그러게 좀 해봐. 공법은 푼 거 풀고 나머지 제일로 체크 덜 된 거 20문제를 한 번으로 찍어봐요. 그게 차라리 60점 넘어요. 그게 절반 맞추고 나머지 20개는 한 번으로 찍어봐요. 그러면 한번 모의고사 때 한번 훈련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오히려 더 점수가 잘 나올 거예요. 공법을 일부러 틀리려고 낸 게 한 30%. 7점이 100점이잖아요. 공법은 7점. 민법은 8점이 100점이지만 공부하면 공법도 60점대는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양이 많아서 힘들 뿐이죠. 자, 소유권 물청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해야 돼요. 현재성. 현재 소유권이 있어야 돼. 따라서 소유권 없는 놈 두 놈. 소유권을 상실한 놈. 팔아제껴서 이제 소유자가 아닌 전 소유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병한테 넘겨준 놈. 이 세 놈 소유권 상실했네요. 전 소유자네요.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네요. 이 세 놈은 소유권 X 물청 X. 그래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에게 물청할 수 없다.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6번 나왔어요. 6번. 상실한 놈, 전 소유자, 등기 넘겨준 놈. 다 소유권 없는 놈. 따라서 이 놈이 주어로 나오고 소유권에게 한 물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 뜨면 너 소유권 없어. 물청도 할 수 없어. 없다로 끝나야지. 자, 소유권에게 한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해서 아이고 떴네. 뭐가 떴어요? 분리라는 단어가 뜨면 없다로 끝나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만을 따로 떼어내서 전 소유자 갑에게 유보해서 네가 해. 전 소유자 네가 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무조건 없다로 끝나요. 결국 돌고 돌지만 소수로는 분리가 나오면 못한다. 없다로 끝나요. 99%가.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분리? 그럼 없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일 거고 있다 하면 X 지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99%가. 그래서 항상 소유권하고 물청은 함께 넘겨야지 물권적 청구권만은 전소유자한테 유보시켰다는 얘기는 소유권만 넘기고 전소유자한테 무권청구권을 뒀다는 얘기예요. 함께 안 넘어갔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팔아제끼면 둘 다 넘어가는 거지. 물권적 청구권만을 전소유자에게 분리해서 두어서 네가 해, 전소유자 네가 해 할 수는 없어요. 왜? 소유권 없으니까. 결국은 전소유자에게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이게 사실은 동그라미예요. 분리는 이제 세트로 하는 거고, 전소유자 할 수 없잖아. 전소유자 할 수 없죠. 전소유자 할 수 없다. 자, 이게 소유권 상실한 놈이고, 주체에서는 두 놈이 나와요. 아까 했죠. 미등기 건물 매수인. 자, 이놈은 건물을 샀는데 이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불법 건물이라 등기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도 등기는 받고 싶지만 등기가 안 돼. 불법 건물이라. 그래서 결국 이놈은 인도는 받았지만 등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등기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가 불법 건물은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등기 건물 매수인, 미등기 건물 양수인 이 단어가 뜨면 소유권 없는 거예요. 인도는 받았지만 등기를 못했기 때문에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186조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아야 되는데 너는 매수인인데 등기를 못 받고 있구나. 소유권 없다. 따라서 지가 인도가 살고 있는데 이 건물에 불법 점유자가 들이 됐다는 얘기 있죠. 누군가 우리 집에 불법 도둑놈이 들어왔지. 자, 나는 소유권의 기한 나가! 이딴 거 할 수 없어요. 건물의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물청이 안 돼요. 이유 소유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권 없는 놈이 두 놈이에요. 전소유자 상실한 놈, 그다음 미등기 건물 매수인. 막 외우는 거야. 미등기 건물 매수인 소유권 없어. 소유권 없어. 소유권 없으면 무조건 소유권 물청할 수는 없어.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시험 지문에 꼭 이게 떠주지. 불법 점유자에게 직접이라는 두 글자를 띄워줘요. 그러면 직접도 세트죠. 직접 들이댈 수는 없다. 이렇게 찍어도 돼. 하지만 이건 아니고 소유권 없으니까 이게 사실은 직접적인 이유죠. 그러면 직접이란 말이 왜 나오느냐. 직접한데 대위가 나오겠죠. 직접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대위란 말이 쌍둥이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네가 직접은 못하고 전소유자가 소유자예요. 신축자가. 그놈을 대위에서 들이대라. 얘는 미등기 건물 매수인. 직접 들이댈 수는 없어. 왜? 소유권 없으니까. 전소유자가 법적 소유자죠. 대위에서 해라. 하나 더.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소유권 물청은 안 되지만 이 도둑놈 상대로 소유권 물청은 안 되지만 뭐는 된다? 전소유자가 아니라 왼쪽 놈을 대위에서 들이댈 수는 있다. 지문 하나. 그 다음 대위가 나오면 무조건 이따로 찍으시면 되고 그 다음 이 놈은 점유권 물청은 할 수 있어요. 저 불법 점유자 상대로 점유권 물청은 할 수 있다로 끝나요.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물청인지 점유권에 대한 물청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미등기 건물 매수인 나니까 무조건 없다 이렇게 가면 안 돼. 이걸 봐야 돼. 과연 소유권에 대한 물청으로 나왔는지 이 자리가 점유권에 대한 물청으로 나왔는지. 그러면 소유권 물청은 안 되지만 이놈은 미등기 건물 매수인 점유권에 대한 물청은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왜?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소유권이 안 돼. 소유권에 대한 물청이 안 되는 거예요. 점유권 물청은 거의 다 됩니다. 대부분 다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데서 실수가 일어나요. 우리 지문이 있거든요. 이놈 점유권 물청할 수 있다. 그 지문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으로 가지 말고 중심 꼭 잡아야 돼. 그래, 너는 소유권 없으니까 소유권 물청은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자, 상대방. 현재 침해자입니다. 현재 본권 없이 내 토지 건물을 점유하는 본권 없는 점유자죠. 자, 현재 내 부동산을 본권 없이 점유해야 돼요. 따라서 상대방은 아무런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는 점유자, 반환 청구 상대방이죠. 점유자이기 때문에 알바생, 점유보조자는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로 끝나죠.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점유자가 아니니까 여기 탈락이죠. 그래서 상대방 될 수 없다.
근데 상대방의 간접으로 점유하는 간접 점유자다.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죠? 점유자니까 물청 상대방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점유 보조자가 뜨면 지가 점유권 물청도 할 수 없고 물청 상대방도 되지 않는다. 다 부종으로 끝나요. 부종으로. 또 간접 점유자라는 5글자가 뜨면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권 물청 지가 할 수도 있고 상대방도 되고 그래서 보조자는 없다로 끝나고 간접 점유자는 지가 할 수도 있고 상대방도 되고 자 이놈 왕별이에요. 을이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합니다. 자 토지에 있어서 인도받았습니다. 근데 매수인 을이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몇 년 살다가 병한테 전매하고 병한테 인도해 줍니다. 자 그럼 그림을 그려봐요. 을이갑으로부터 샀으니까 왼쪽이 갑을 을이갑으로부터 이렇게 샀고 을이 다시 병한테 전매했죠. 자 을이 얘가 주어죠. 매수인 을이 토지는 인도를 받았지만 등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인도는 받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아요. 자 이놈도 인도는 받았지만 병도 등기는 하지 않아요. 이거 왕별입니다. 왕별. 사람이 반드시 세 놈이 나와요. 갑을병. 그 다음 매수인 그 다음 전득자인데 매수인은 인도는 받았지만 절대 등기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이놈도 인도만 받았다. 우리 시험지문에 이 말은 안 떠요. 하지만 암놈이 등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얘도 등기 안 받은 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인도만 나오고 시험에. 자 그러면 을은 매매인데 등기를 안 했으니까 소유권이 있다 없다? 소유권 없다. 이놈도 매매인데 등기를 안 했으니까 소유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이 부동산 토지 소유자는 누구? 갑이 소유자예요. 법적 소유자는 갑이에요. 자 그러니까 갑이 나중에 현재 지 땅에 살고 있는 현재 점유자인 병한테 찾아온 거예요. 갑이 병 내가 법적 소유자야. 너 소유권 없네. 매매인데 등기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소유자야. 소유권에게 한 반환 청구 들어온 사건이에요. 자 사람이 세 놈이고 맨 왼쪽 놈 갑이 중간 건너뛰고 현재 점유자인 맨 오른쪽 놈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줄여서 소유물 반환 청구로 나오시면 항상 소유물 반환 청구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어 맨 왼쪽 놈 갑은 맨 오른쪽 놈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 의한 반환 물청할 수 없습니다. 자 이유 저는 법적 소유자인데 저한테 소유권이 있으면 물청도 있을 텐데 왜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야 이 도둑놈아 했죠. 이 도둑놈아 너네 임마 팔아서 돈 다 받고 했는데 등기 안 됐다고 임마 네가 돌려받으면 이 세상에 매매가 이런 어떻게 하자니 이 도둑놈 하늘이 알고 땅이 한다. 하늘이 알고 땅이 한다 팔래. 그렇게 제일 쉬워요. 자 봐요. 병은 대의회에서 전화 한 통이면 이전등기 박아요. 먼저 얘한테 이전등기 받고 이전등기 받고 전화 한 통이면 얘는 얘한테 등기 넘겨지 의무자예요. 자 전화 한 통이면 등기 넘겨질 의무자가 아직 현재 소유자라는 이유로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게 한 반환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내가 판결문 써버려도 돼요. 신의 측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 이게 법지 건물 양수인의 지위죠. 법정 지상권 있는 건물 양수인 상대로 토지소에 들이대니까 대부분 그랬죠. 너는 임마 전 한 통이면 지상권 취득할 지위에 있는 죄를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 이것도 같이 신의축으로 하면 두 개가 연결이 돼서 더 좋아요. 사실은 우리 대부분 이유는 그냥 을병은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그러니까 너는 반환 청구 안 된다. 이게 이유지만 신의칙설이 더 좋아요. 사실은 전화 한 통이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병을 상대로 네가 소유권에게 한 반환 청구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맨 왼쪽 놈 갑이 맨 오른쪽 놈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게 한 반환 청구 나면 무조건 안 돼! 하고 이유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갑 너는 안 되는 거야 임마. 이런 식으로 욕 한번 해주고 갑을 욕을 해줘야 돼. 너 안 된다니까. 할 수 없다로 끝나야죠. 이 자리에 부당이득 반환이 나와도 역시 월세 내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이 나오든
소유물 반에 나오든 우리는 있다 없다 싸움이죠. 저놈한테 권리가 있는지 없습니다. 절대 못 돌려봐요. 하늘이 알고 땅이 한다 판례. 자, 이제 사례형이죠. 전형적인 물권주청권 사례 문제예요. 이게 이제 한 문제짜리로 나와요. 물권주청권은 사례 문제는 이동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자, 갑소유 토지에 의리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 후 이놈이 병한테 건물을 팔아 제낄 수도 있고, 자, 건물을 양도하는데 항상 등기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등기 안 해요. 자, 이놈이 또 판 게 아니라 임대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갑소유 토지, 쥐긋고 토지. 그 다음에 의리무단으로 건물 신축. 그러면 의무단 신축 이렇게 적는 거고. 자, 우리 대본 판례죠. 병한테 팔 수도 있고 정한테 임대차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례 문제는 매매 경우, 임대 경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을은 무단신축자죠. 무단신축자. 갑을병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1번 옆에. 갑을 읽을 때는 토지 소유자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지 허락 없이 지 땅에 건물을 신축한 무단신축자 을을 상대로 토지 소유자 갑은 무단신축자 을을 상대로 네 건물은 철거하시고 내 땅은 돌려주세요 할 수 있다. 그래서 무단신축자 을을 상대로 나온 지문이 두 개예요. 토지 소유자 갑은 무단신축자 을을 상대로 네 건물은 철거하시고 내 땅은 돌려주세요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자, 토지 소유자 갑이 무단신축자 을을 상대로 네 건물에서 나가 퇴거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자 보고 건물 소유자 보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을을 상대로 철거 인도 청구는 가능하지만 퇴거 청구는 안 되는 거예요. 왕별 외워요. 퇴거 정답 지문이에요. 소유자 보고 지 건물에서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 자, 이제 을이 병한테 팝니다. 자, 이놈은 건물을 인도받아서 현재 살고는 있지만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 안 한다. 이 병이 누구다?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매수인 같은 말 미등기 건물 매수인한 걸 빨리 캐치를 해내야 돼요. 그러면 이놈을 상대로 토지 소유자 갑이 쳐들어온 거예요. 토지 소유자 갑은 미등기 건물 매수인 이 병을 상대로 네 건물 철거하세요. 과연 철거 청구가 되느냐?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놈은 소유자가 아니다. 병은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다. 건물 철거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적 소유자만 철거권이 있어요. 남의 건물을 철거할 수는 없어요. 이 건물은 누구 을 거예요. 법적으로 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소유자 아닌 놈이 철거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된 거예요. 자, 대법원. 소유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이놈을 소유자로 봐요. 미등기 건물 매수인을. 그래서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뭐가 있다? 철거할 힘이 있다. 철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철거 상대방이 된다. 이놈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넘버원 왕별 반드시 해야 돼. 미등기 건물 매수인 상대로 토지 소유자 갑은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영원한 정답 지문이에요.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미등기 건물 매수인 병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소유자로 본다. 철거할 힘이 있다. 자, 이번에는 임차인 정한테 갑이 쳐들어오죠. 토지 소유자 갑은 임차인 정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는 없지. 세입자가 어떻게 주인 건물을 철거해. 대신 이 건물은 철거 대상 건물이니까 철거하려면 내 보내야 돼요. 그래서 임차인 상대로는 철거 청구는 못하지. 하지만 철거하려면 건물에서 내 보내야겠죠.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 상대로 퇴거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형적인 갑소유 토지 을 무단신축 사례 문제예요. 사례 문제. 그러면 가장 많은 정답점은 이놈이고 미등기 건물 매수인 병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미등기 건물 매수인 철거 상대방 된다. 사례로도 나오고 이론으로도 나오고 미등기 건물 매수인 철거 상대방 된다. 막 외워요. 미등기 건물 매수인
철거 상대방이 되니까 이놈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놈을 잡기 위해서 제가 만든 머리 글자가 퇴할 수 나오면 있다로 끝난다는 얘기. 이놈 때문에, 이 두 번째 철 때문에. 퇴. 그림으로 보면 퇴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퇴거 청구할 수 있다. 퇴거가 되면 철거가 안 될 거고, 철거가 되면 퇴거가 안 될 거고. 한 놈에 대해서는 철거가 되면 퇴거가 안 되고, 퇴거가 되면 철거가 안 되고, 동일한 사람한테.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퇴. 그러면서 퇴할 수 있다. 임차인 상대로 내보낼 수 있다. 미등기 건물 매수인 비용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미등기 건물 매수인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철거 처분권이 있다. 철거 상대방 된다. 철거 상대방 된다. 자, 관련 문제. 임차권이 침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임차인인데 도둑놈이 들어섰다는 얘기예요. 자, 나는 임차인은 이 도둑놈을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임차인은 침해자 도둑놈 상대로 물청할 수는 없다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항상 알아야지 안 외워지지. 임차인은 물권자예요? 물권자가 아니에요? 임차인은 채권자지. 채권자니까 물청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임차인은 물청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임차인은 점유권에 기한 물청 넣으면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점유권이 나오면 결론이 바뀌어버립니다.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니까 점유권이 있죠. 그러니까 점유권 물청을 할 수 있다. 그냥 물청으로 나올 때 할 수 없다로 끝나고, 저거 임차인이라도 점유권에 대한 물청하면 할 수 있다. 자, 이 임차인이 채권자인데 등기를 박아버렸죠. 임대차 자체의 등기를 받거나 또는 토지 임차인이 지 건물에 등기를 받거나 어찌됐든 임차인이 등기 받았구나. 그러면 소수로는 무조건 있다로 끝나요. 그래서 임차인이 등기를 박아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췄구나. 제3자한테 들이댈 수 있다. 효력이 있다. 그래서 임대차. 자, 물권적 청구권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네가 달라요.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손해배상 청구는 돈 내놨죠. 그러니까 저쪽 동네 이쪽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해라. 하나 더.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 제거 비용 청구할 수 있느냐. 자, 물권적 청구권으로 비용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거 이해하면 돼요. 물권적 청구권으로 비용 청구할 수 있느냐. 없어요. 물권적 청구권으로 비용 청구할 수는 없다. 이유.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죠. 그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비용 청구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별개로 비용 청구해라 그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으로 돌려받고 방해 제거시키고 따로 비용은 별도로 동네가 다르니까. 그래서 두 개는 똑같은 동네예요. 저쪽 동네 이쪽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저쪽 동네로 이쪽 들이댈 수는 없다. 물권 청구권, 비용 청구는 따로 해라. 그걸 이해하면 이 지문이 어렵지 않게 돼요. 이것도 노란색 아니죠? 노란색 아닌 건 여력 되신 분만 하시라. 자, 이제 문제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물청. 20년 간평. 최근 간평은 별로 영향가 있는 게 없었어요. 사례 문제도 다른 시험 별로 없고. 자, 물청. 틀린 거 하나씩 OX 해봐요. 1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자, 물청만 물권과 분리해서 양도하지는 못하지. 연결됐네? 이렇게 O 하는 거예요. 맞네? 이제 2번 가는 거야. 2번.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 할 수 있다. 먼저 읽는 거예요. 읽고 나서 이제 중심을 뽑아내. 있다 없다를 찾아낼 수 있는. 자, 물권적 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보존하게 과연 가등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에요. 항상 둘 중 하나예요. 물권적 청구권 보존 가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자, 어떻게 판단할 거야? 물음표 할까? 물음표? 넘어가 볼까요? 좋아, 넘어가 볼게. 지금 가등기 이따 배우니까
그래 넘어가. 3번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사람.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소유권 등기 갖출 때까지 이 건물 불법 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 청구하지 못한다. 과연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해야 돼요. 자, 중심단을 찾아내야 돼.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구나.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소유권에 기해 불법 점유자 이놈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청으로 읽어. 물청할 수 없다. 자, 해결하는 거예요. 미등기 건물 매수인. 너는 등기 받기 전에는 소유자 아니야. 소유권 X, 물청 X 할 수 없다. 못 들어. 맞네. 4번. 토지 소유자는 권한 없이 지토지의 건물 신축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해서 점유하는 이 사람에게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 항상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에요. 토지 소유자는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한 놈으로부터 이 건물을 매수해서 점유하는 놈이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찾아내야 돼. 무단 신축으로 읽으시고 무단 신축한 을로부터 건물을 사서 점유하는 평. 그러면 봐요. 무단 신축한 이놈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해서 현재 점유 이놈한테 주어. 토지 소유자가 과연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이놈이 누구냐를 빨리 찾아내야 돼. 이놈이 누구다?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에요. 이놈이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에요. 자, 무단으로 권한 없이 신축 등기 안 됐겠죠. 이놈으로부터 사서 이놈 등기 안 됐겠죠. 그래서 이놈이 미등기 건물 매수인. 그럼 내가 외운 걸 왕비를 접목시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는 미등기 건물 매수인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죠. 비록 이놈은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철거 상대방이 돼요. 사실상 소유자로서. 그래서 그래 너는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구나.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소유자는 아니지만 철거할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이놈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철거 상대방 된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퇴! 두 번째 철이구나. 맞아. 5번 소유권에 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적용받지 않는다. 소유권에 기한 물청으로 읽는 거예요. 소유권에 기한 물청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연결된 거죠.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이 안 걸리니까 소유권에 기한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 무효등기는 말소 대상이죠. 이게 방해 제거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청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연결됐네. 자, 그러면 맞아 몰라 맞아. 답은 2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가등기를 공부하면 2번에서 바로 날려버려요. 3, 4, 5번을 안 읽어도 돼요. 가등기를 내가 제대로 공부했다면.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 할 수 있는지 없는지죠. 그러면 가등기는 뭘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 박아요? 채권 보전 가등기예요. 채권은 힘이 약해. 그걸 지키기 위해 박는 게 채권 보전 가등기야.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이에요? 채권이 아니에요? 물권 청구권은 물권에서 나온 힘이 채권이 아니지.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된다고 뭐가 돼? X. 가등기는 채권 보전 가등기야지. 이렇게 여기를 날려도 되고 채권 보전 가등기만 되는 거야. 물청 보전 가등기 안 돼. 소수로 날려도 되고 여기 같이 날려도 되고. 그러면 2번에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2번에서 도망가면 이 긴 지문을 안 읽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증이 나오면 무조건 체크하고 도망가 버려야지 5개 읽고 찍는 게 아니에요. 객관식 시험은 5개 읽고 그중 정답 한순간 80문제 절대 못 풉니다. 80문제 절대 못 풀어. 불능이에요. 그래서 읽으면서 정답이 나오면 여기다 정답을 계속하고 다음 지문은 절대 안 읽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긴가민가하면 물음표 동그라미 가야지 뭐. 그래서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X 할 수 있는 실력이 그때 키워지니까 그래요. 오케이. 물청 맞췄어. 10분간 쉬고 물권 변동과 등기 갑니다.